바이든의 여러 정책을 보면 또 트럼프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새로운 길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미중 간의 어떤 패권 경쟁 같은 게 심화되면서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시대로 막 들어가는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더구나 이제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새로운 어떤 시대로 더 빨리 진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새로운 시대가 무엇이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 미국의 어떤 태도, 미국의 어떤 방향을 보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사장님 말씀이 요즘 미국이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이 지금 저희 이제 미국을 공부하는 정치학자들의 고민입니다. 저희가 알았던 모든 그 가설, 태제들이 요즘에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희 스스로도 지금 계속 새롭게 저희 개념을 재구성해가는 단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국가경제회의라는 건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이 NEC는 굉장히 중요한 위상을 가집니다. 백악관의 경제 정책을 자문하고 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뭐 레리 서머스급의 이 학자들이 그 의장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근데 거기다가 아직은 비주류에 불과한 기후 관계된 기후 경제학, 이게 아직은 뭐 비주류 영역 아닙니까? 근데 관련된 분을 국가경제회의 의장으로 앉혔을 정도로 지금 백악관에 있어서 기후라고 하는 건요, 뭐 아젠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모든 아젠다의 거의 우산에 해당되는 아젠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감을 가지고 현재 백악관이 고민하는 걸 봐야 되지 않을까. 바이든과 존과 지금 설리반과 미국의 리버럴, 그러니까 미국식 진보들은 비자유주의적인 걸 결합시키지 않고는 미국이 생존할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이제 알아버렸습니다. 바이든 진영을 이해하시려면 그랜 토리노와 미나리라와 같은 미국적 가치를 잘 표현하는 영화, 그게 바이든이고 거기다가 민주당 일각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좌파 AOC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반면에 트럼피즘으로 대변되는 그 어떤 미국의 보수주의적 미국, 뭐 말하자면 오징어 게임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 보수 진영이 담론을 퍼뜨리길 좋아하는 강남 좌파론, 리무진 리버럴론 같은 걸 영화로 표현한 거죠. 그게 지금 이 보수주의의 시대 정신입니다. 즉 월가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인사들, 바이든과 같은 인사들, 주커버그와 같은 인사들을 혁명으로 뒤엎어야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게 바로 지금 이 보수의 그 시대의 정신이죠. 미국을 이해하는데 토크빌보다 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없었죠. 근데 저는 감히 제 소견에 이제 토크빌이 쓴 미국 민주주의는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태제가 다 맞지 않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토크빌이 말한 축복, 양대 바다로 인한 격리의 축복, 이게 미국의 어떤 예외주의를 만들어낸다고 토크빌이 통찰했거든요. 태평양 대서양으로 고립되니까 큰 국가도 할 필요도 없고. 근데 지금 미국은 토크빌이 생각하는 것보다 큰 국가가 됐습니다. 큰 정부가 됐습니다. 마스크 의무화까지 미국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됐죠. 그리고 2008년에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은행 국유화를 심각하게 검토했습니다. 이제 양대 바다로 인한 축복이 중국에 의해서 깨졌습니다. 중국의 등폭 미사일, 더 이상 양대 바다로 인한 이 격리의 축복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 종말했죠. 이제는 미국에서 제가 연방 분열 얘기를 하면요, 이제는 저를 비웃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솔리드한 학자들 중에서 일부 연방 분열 가능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아리조나, 캘리포니아와 혹은 뉴올리안즈, 하나의 국가로 같이 공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너무 달라서요. 블루 스테이트와 레드 스테이트 정도의 차이가 아니고요, 문명적 차이입니다. 지금은 미국 내의 문명의 충돌을 얘기했던 헌팅턴이 옳았죠. 토크빌은 소비에트와 미국의 양대 이 G2의 대결이라고 봤는데 이제는 중국이죠. 소비에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후 부분은 이미 60년대 미국 의회 청문회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미국의
정치 모델을 가지고는 이걸 대응하기가 어려웠죠. 그리고 클린턴 정부가 다음 조지 W 부시에게 넘길 때 인수위에서 심각하게 조언했습니다. 앞으로의 국가 안보는 기후 안보가 될 것이다. 그때 콘디 라이스를 비롯한 부시 행정부의 핵심들이 비웃었습니다. 미국의 펜타곤이 국방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어떻게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쟁 태세를 갖춰나가고 있는가. 미국은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 통수권자지만 미국의 펜타곤의 장성들은 미국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애국이죠. 그 대통령이 기후를 사기라고 얘기할 때 펜타곤의 장성들은 과학의 힘을 믿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미국의 힘이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은 기후 파국으로 인한 카오스, 기후 파국으로 인한 재난, 그리고 이것이 전쟁으로 이어진 거에 가장 전 세계에서 전쟁 대응 준비가 잘 돼 있습니다. 제가 감히 제 태제가 과거 그 삼국지에 천하 삼분지계라고 하는 걸 미국에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그냥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미국의 그간 주류 사회는 모두가 다 토크빌주의였습니다. 모두가 다 보수도 그렇고 진보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서 토크빌주의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기조, 미국의 건국의 시조들이 말한 법적 지배라든지 견제와 균형이라든지 이 가치에 있어서는 보수와 진보가 똑같았습니다. 단지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는가에 있어서 강조점이 다르죠. 근데 제 태제가 뭐냐면 이제 토크빌주의는 3분의 1이다. 나머지 두 가지를 주목해야만 세계가 미국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하나가 헌팅턴주의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을 미국의 국내 그리고 국제를 문명의 충돌로 보는 중국과의 문명, 이슬람 문명과의 충돌로 보는 이제 헌팅턴의 사도들인 거죠. 그냥 아주 쉽게 거칠게 개념화한 건데요. 세 번째 세력은 한국에서 아직 주목하지 않은 세력들입니다. 과거 미국의 유진 뎁스라는 굉장히 넓게 존경받았던 분이 있습니다. 유진 뎁스가 또 유연한 사회주의자입니다. 아주 교조주의적인 사회주의자만은 아닙니다. 옛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에서 시간 강사 생활을 할 때는 이 세 번째 세력은 분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여기는 그냥 제도권 정치권에 거의 진출을 못했으니까요. 미국 하원에서 이들과 딜을 하지 않고는 민주당이 한 발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막강한 위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다음 대선,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예비 경선에 혜성 같은 스타가 나올 겁니다. 아직은 뎁스주의는 3분의 1 세력은 아닌데 앞으로 3분의 1이 될 겁니다. 천하 삼분지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쉽지 않지만요. 바이든을 이해하는 키워드를 저는 미국의 혼과 인테그리티라고 봅니다. 미국의 혼이라는 건 바이든 후보께서 대선할 때 내걸었던 소울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바이든이 평생 살아온 본인이 사랑하는 미국의 핵심이 이거거든요. 미국의 소울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바이든이 이긴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전략가들의 생각과 반대로 전 이거라고 봅니다. 미국의 중도들은 미국의 건국의 가치를 회복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바이든의 문제의식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자면요. 중도주의자인데 왜 이 사람이 꼭 삼인주의처럼 행동할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에즈라 클라인이라고 하는 그 컬럼리스트 얘기인데요. 이제 공화당과 타협이 가능하지 않아서입니다. 공화당의 제일 목표는 as soon as possible, 가급적 빨리 바이든 정권을 붕괴시키는 겁니다. 민주당 내 AOC와 같은 그 진보주의자들, 그들과 바이든은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하나는 포스트 모던이고 바이든은 2차 대전 후에 그 완전히 미국적 가치. 그러니까 근데 바이든의 강점은 그들에게 맞출 줄을 압니다. 그게 바이든 대통령님의 강점이죠. 그리고 바이든 주변의 리버럴 그 경제학자들이 틀렸습니다. 바이든과 오바마가 믿었던 중도적 리버럴 경제학자들이 기후위기를 예측하지 못했고 양극화를 예측하지 못했고 트럼프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중도주의자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바이든의 꿈은 2025년 탄소 국경세를 하는 겁니다.
북한 김정은도 기후재난에는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권 안보거든요. 일각에서는 또 IMF 위기 오는 거 아니냐, 좀 지나치게 겁이 많은 분들은. 왜냐하면 EU 탄소국경 조정세, 미국이 탄소국경세 하면은 저희가 쉽지 않잖아요. 바이든을 이해하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미국의 소울, 인테그리티, 그리고 외교 안보적 측면과 미국 경제 노선의 측면에서는 차이납니다. 저는 미국 리버럴들이 이렇다고 봅니다. 인너슨 어브로드입니다. 순진했어요. 중국을 잘 몰랐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서구라는 문명은 중국을 알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서구는 중국을 계속 일면만, 코만 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겹쳤고 천진난만함을 반성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위험한 태제이긴 한데요. 바이든을 뉴 콜드워 리버럴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 바이든의 한 측면을. 백악관 내 권력 투쟁이 앞으로 어떻게 귀결될지,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신냉전으로 갈지 혹은 기존의 리버럴들의 관여, 인게이지먼트로 갈지, 이 사이에서, 이 스펙트럼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건 냉전과 맥락이 같다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으셨으면, 그리고 바이든이 신냉전적 측면만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그거 오해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측면과 협력, 인게이지먼트의 측면이 같이 있다. 근데 같이 있는데 신냉전적 측면을 부인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한국의 그 통상이라든지 경제학 하시는 선생님들의 많은 경우가 지금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싸움은 경제적 헤게모니를 둘러싼 싸움이라고 보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만 보면 바이든을 이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백악관을 이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요, 바이든은요, 단순하게 경제 패권을 넘어선 이념과 체제 생존의 문제가 이 사람의 화두입니다. 체제 생존이요. 미국의 리버럴들의 가장 큰 트라우마는 다시 트럼프에게 정권을 뺏길 수 없다는 트라우마입니다. 이 공포가 끔찍할 정도로 큽니다. 그리고 이게 과장된 공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화당은 트럼프의 1인 정당으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선거에서 패배하고 나서도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이제 힘이 약화될 거다라고 하는 전략가들 일각과 일부 교수님들의 예측이 다 틀렸죠. 완전한 1인 정당입니다. 공화당은. 그리고요, 다음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제법 됩니다. 미국은 지금 우리가 아는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전혀 우리가 아는 미국이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 공화당은 입번 끝도 지금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이버 부분이 앞으로 중국과의 대전쟁의 일각이 될 겁니다. 사실은 미국이 이게 MMT 이론이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플레가 그래 오지 않을 거다라고 봤는데, 최근에는 조금씩 분위기들이 지금 인플레 쪽으로 가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얘기가 있고요. 뭐 이거는 뭐 원장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게 잘못하면 70년대 지미 카터 악몽이 살아나면 유가 인상,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은 뭐 저 다음 정권 무너집니다. 지금 아프간 난민들을 미국의 각 주에 지금 배분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또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미국의 난민들 수용이라는 건요, 이게 정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슈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단방주의 국가는 청와대에서 방향을 제시하면 일사불란하게 이번 코로나에 기적적인 전 세계가 부러워했던,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마스크 맨데이트를 연방정부가 관철을 못하죠. 왜냐하면 미국은 연방주의니까요. 미국의 연방주의를 사실은 뜯어 고쳐야 될 상황이죠. 미국의 백악관은요, 미국의 백악관과 미국의 싱크탱크들, 리버럴 싱크탱크까지 포함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향후 10년 내, 빠르면 5년, 더 빠르게 보는 사람은 3년 내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걸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가 심각한 아젠다입니다. 지금 중국이 대만을 상륙할 수 있는 그 군사적 준비가 사실상 거의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은 클린턴 시대의 중국이 아니거든요. 그럼 과연 미국이 개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컨틴전시 플랜을 한번 마련해 봐야 돼. 현 정부와 다음 정부가 이 문제를 굉장히 긴밀하게 생각할 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루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정옥식 박사가 흥미로운 얘기를 하던데요. 북한이 연루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일정 정도 충돌을 하게 되면
일정 수준에서 북한이 연루되고요. 우리가 연루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략적 유연성. 그다음에 이란 핵 합의 모델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평화적 재처리. 이미 티핑 포인트를 넘어선 상황.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 현재까지 백악관은 북한에 관심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러시아에 대해서 한국의 일부 정치학자들이 정말 잘 주목하시는 게 이게 우리에게는 또 기회가 있죠. 왜냐하면 미국이 러시아를 어떻게든 껴안아야 됩니다. 러시아가 인권을 위배하든 뭐하든 러시아를 껴안지 않고 중국을 견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러시아를 껴안을 겁니다. 우리도 러시아와 상당한 밀착을 할 필요가 있죠. 지금 청와대에서 이제 신한반도 체제론 또 신남방 이런 게 다 그런 좀 폭넓은 외교의 좋은 토석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많은 전략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미국 리버럴들은 현실주의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현실주의자인 게 그대로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까? EU보다는 호주가 더 중요하죠. 프랑스의 그 충격이란 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상대로 한 견제에서 해양 패권에서 호주는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이든 시대가 저희에게 주는 시사점, 그러니까 저희가 결정론적인 단일한 형태의 국가 전략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는 다음 정부 그리고 지금 정부와 다음 정부는 훨씬 더 다차원적인 국가 전략을 마련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업그레이드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는 기후가 가장 모든 거에 오버롤 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를 환경부의 아젠다로 해서는 안 되고요. 국방부의 아젠다이고 산자부의 아젠다이고 경기도, 충청도, 서울시장의 핵심 아젠다이어야 되죠. 이것이 교통의 아젠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후라는 게 또 위기지만 기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정은에게 있어서 기후라는 건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리고 미중 사이에서 이 기후라는 부분에서 저희 대통령께서 지금 대통령과 다음 대통령께서 굉장한 그 힘을 발휘하실 수 있는 이슈입니다. 저희 한국이 이 점에서 더 이상 패스트 팔로우가 아니라 힘들지만 상당 부분 전향적으로 지금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지금 정부도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게 재구성돼야 되는 것도 이제는 초당적 합의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 자유주의가 선은 아니지만 미국 자유주의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민주공화국, 우리의 헌법적 정신이니까 이 자유주의 국가들과 연대해 나가면서 그들의 한계를 끊임없이 지적하고 극복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의 규범적 질서 형성자 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바이든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올 혹은 카오스 이때 저희 대한민국이 열린 생각과 의지와 가슴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로의 틈새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